어머님 계십니까? 어머님. 불도 다 꺼져 있고 안 계신 것 같은데. 부산 동구의 주택가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건 지난 여름. 인근 주택에서 키우던 대형견 한 마리가 가정집 내부까지 침입한 겁니다. 우리가 개를 이제 아침에 이제 바람 쐬러 산에 가거든요. 집에 너무 나오니까 안 돼가지고 가는 나가는데 요 개는 서럽게 냄새 나는 것 같대요. 네. 요 딱 문하게 지키다 우리 개 애목을 물고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개가 우리 집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아, 집 개를 물고 같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우리 개하고 같이 따라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집 안까지 들어온 개는 거실에서 쉬던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개의 공격에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야구방망이 아무리 때려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 이제 너무 아프니까 이제 물고 가다가 내 다리를 칵 물어버리게. 그러니까 여름이 되나니까 이게 긴 바지를 쓰면 또 별로 모르는데 짧은 바지 입으나니까 허벅지를 물어봤어요. 아, 허벅지를. 예, 여기를 콱 물어봤어요. 그럼 흉터는 아직 남아 계신 거예요? 이 사고로 할머니는 왼쪽 다리 두 곳을 물립니다. 여기도 있지. 응급실로 옮겨질 여기 당시에도 여기도 피를 있지. 심하게 근데 흘리는 여기 뭐 등 피가 너무 많이 상처는 나요. 깊었습니다. 간단히보다 이제 홀렁홀렁해요. 이 보이세요? 그 당시에는 뭐 놀랬지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요는 일반 병원에는 안 받아주대 피가 많이 난다니까. 괜히 한번 탁 씹었으면 살깃들였으면 아무 나도 못 살 것 같아네. 그 독이 있어가지고. 이 사고에 앞서 경기도 부천에서는 음식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려던 배달원 B씨가 개에게 허벅지를 물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두 달 후에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35개월 여자아이가 개에게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공격한 개의 견종이 공격성이 강한 맹견 또는 맹견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개 종류는 모르신 거죠? 그건 몰라요. 뭐, 걔도 보도 알고 네. 그 이야기만 들었지. 그건. 큰 개라 그러던가요? 작은 개라 그러던가요? 그건 걔라는 거 말이죠. 아, 보도 안 걔라는 했어요. 거. 아. 그거 자꾸 그거는 몰라.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은 다수 종입니다.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는 마치 근육이 잘 다듬어진 운동선수 같은 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이제 투견으로 만들어진 개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스포츠라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견으로 이제 활용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기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침착한 이 품종은 한번 입으로 물은 목표는 쉽게 놓지 않는데요. 반려견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 사고를 낸 견종도 바로 이 핏볼 테리어입니다. 로트와일러는 수컷의 체중이 최대 59kg에 달하는 대형견입니다. 이 개의 특징은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경비견으로 키웠던 개입니다. 경비견.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 내에 낯선 사람이나 낯선 동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방어하고 경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입니다. 그래서 사육견이라고 그러죠, 이 개들을. 네. 힘이 센 만큼 관리를 잘 못하고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키우지 말아야 할 품종인데요. 평소 기본 교육을 지켜두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개들은 물었을 때 사람의 팔을 물었을 때 그냥 물었을 때 송곳니 4개로 교상을 입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맹견들은 물었을 때 좌우로 흔들어 버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맹견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는 물었을 때 좌우로 흔들어 버리면 근육의 세포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혈관들을 다 파괴하죠. 과다출혈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도사견은 투견의 목적으로 만들어져 정면 승부를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헬렌 켈러, 에디슨 등
유명 인사들의 애완견으로 알려진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는 민첩하면서도 성격이 유난히 용감한 견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테퍼드셔 볼테리어는 아는 사람에게는 순하지만 다른 개나 동물에 대해선 호전적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5종에다 그 잡종견까지를 맹견으로 구분하는데요. 국내 전체 반려견 중 약 1%가 맹견인 걸로 추정됩니다. 기다려. 물론 모든 맹견이 다 위험천만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을 받지 않고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맹견이라 할지라도 강아지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교육받지 않는 개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맹견이라 해서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정부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확인했던 다른 품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데다 공격성도 강해서입니다. 나도 이거 뚝뚝뚝하게 이래 집었더니 줬어요, 그지? 요래 집었는데, 요래 집었는데 오래 가더라고. 근데 이 형태가 없어졌어 이제. 조금 없어지는 게 요래 집었는 게 얼마나 물을 뜯었던지. 이게 이렇게 물을 뜯으면은 이렇게 찢어지는데 저처럼 완전히 물고 안 났거든요. 저는 하얀 게 이빨이 그대로 확 박혀 있었어요. 개한테 물리니까 개가 이렇게 우니까 이빨이 상당히 깊게 들어가고 잘 안 녹더라고요. 저도 그 개 이거 다리 물려갖고 빼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맹견이나 맹견에 준하는 사나운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는 피해가 크고 중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맹견에 의한 사망과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매년 2,000명 이상, 하루 평균 6명 이상이 개에게 물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림 사고는 개의 품종과 크기 등을 가리지 않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맹견과 맹견에 버금가는 견종으로 추정됩니다. 개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은 개에게 물려 다친 피해자를 대신해 일단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납부 책임이 있는 개 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최근 6년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 견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건수는 864건. 이들에게 들어간 병원 진료비는 14억 원에 달합니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인한 구상 결정 건수는 매년 약 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상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인가요? 구상 결정 금액은 2015년 1억 9천만 원에서 2018년 3억 원으로 4년 동안 약 53%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구상권 청구에도 진료비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견주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개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거액의 배상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치료비조차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양심 없는 견주들이 5명 중 1명꼴이고 이들에 의해 환수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4억이 넘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진료비를 미납한 견주의 소득 분위를 살펴봤더니 이분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고소득층에 속하는 10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견주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견주들 입장에서도 가슴 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견주들에게 보험 상담을 하고 있다는 보험 설계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셨죠? 밖에 눈도 많이 오는데. 올해로 3년째 반려동물 보험 설계를 하고 있다는 전지현 설계사. 되게 어떤 분들이 이 보험을 좀 가입하셨습니까? 강아지를 산책을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아지가 좀 성격이 안 좋다거나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사실 개보험 가입하면서 많이 물어보시죠. 그리고 요즘에 또 개가 물리면서 막 뉴스에서 이슈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전화 문의가 오는데 개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펫보험 가입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0.22%로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제작진은 설계사의 도움을 받아 맹견인 스테퍼드셔 불테리어의 보험료를 직접 산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입원 의료비, 반려견 배상. 일단은 보시면은 강아지를 종류를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맹견 종류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스테퍼드셔 볼테리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입원 의료비하고 통원 의료비밖에 없습니다. 배상 책임 보험이 빠졌죠.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배상 책임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인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배상 책임 보험을 들 수 없다는 건 개물림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의미인데요. 맹견의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손해율이 높다거나 아니면 물렸을 때 진짜 돈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맹견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처가 진짜 깊게 나버리니까 소형견보다 확실히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맹견이 개물림 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반 개와는 달리 맹견은 견주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개물림 사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민법상으로 이제 우리가 759조의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에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 그 배상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개인 보험으로도 되는 거고. 우리에 비해 미국 39개 주와 영국, 싱가포르 등은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 보증보험이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맹견 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견주에게 구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맹견 소유주라면 반드시 자신의 개가 누군가를 물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토록 해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고 맹견을 키우는 데 따른 책임의식도 강조하고 있는 것. 지난 1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합니다. 주요 골자는 맹견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건데요. 맹견의 경우에는 사육 억제 및 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유자가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외국에서도 맹견을 함부로 수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요. 만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거는 안 하게 되면은 예. 또 어떤 뭐 과태료라든지 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그런가요? 예.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지금 민감히 나와 있는 겁니까? 이번 2월에 법이 통과돼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분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건 내년 2월에 저희가 그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그 시행하고 공포하게 됩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보험 가입 의무화로 소유주의 책임의식이 높아져 개물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과 함께 보험이란 자체의 특성이 잠재적인 위험에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보험을 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게 사고가 나면은 네. 그 다친 사람도 그렇지만 경주 입장에서도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렇죠. 부담도 되고 그렇죠. 그런 보험이 그런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나 부담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의무를 맹견에만 국한한 건 해당 견종에 대한 차별일 수 있으며 결국 부담을 느낀 소유주들의 유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입장이 아니라 동물을 키우시는 반려인 분들도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심하고 관리를 잘 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윤리적으로 존중해주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는 취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향을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시점은 2021년. 보험업계는 맹견 손해보험이 신규로 출시가 되더라도 연간 보험료가 1만 원 수준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한 마을. 개 2마리가 공터에 누워 쉬고 있습니다. 잠시 후 까만 차 한 대가 2마리의 개에게 가까워지더니 그대로 새끼 개를 덮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새끼의 모습에 어미개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창문을 내려 이 모든 광경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운전자.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새끼 개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여기 새끼 강아지가 여기서 차 사고를 당한 곳이고 괴로워하고 있었고 이제 어미 개가 여기서 옆에서 보고 있었다는 뭐 그런 현장인데. 그럼 바로 평상시에 이제 지내던 동물 바로 앞에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주로 여기서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깝고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네요. 3년 전부터 이 마을에 살기 시작한 어미개 누렁이와 새끼개. 마을 사람들은 누렁이를 자기 개처럼 돌봤다는데요. 얘가 뭐 어디서 밥 못 먹고 이러면 우리도 요 개밥그릇 놔두고 우리가 밥을 줬어요. 밥을 주셨구나. 왜냐 우리가 식당 갔다가 오면서 개밥을 별도로 얻어왔어요. 개 주려고. 그래 항상 여기 와서 놀고 이랬거든요. 유독 김씨만 누렁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김씨의 괴롭힘은 오랜 시간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동네 분들 증언에 의하면 한 2년 전서부터 지속적으로 그 개를 좀 못 살려고 했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개가 자기 눈에 보이는 게 그냥 싫었던 거고, 사실 보통 사람들은 싫으면 그냥 피해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싫은 표현을 꼭 하고 동물을 좀 학대함으로써 뭔가 자기가 이기는 것 같은 이런 성취감? 이런 거를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동물을 괴롭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씨의 잔인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3만 명의 지역사회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돼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고요. 이후에 본인이 항소는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벌금 500만이면 그동안 이제 형으로 집행된 것 중에는 꽤 센 네. 편인 건가요? 동물학대에 대한 구형으로 봤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니죠. 예. 이렇게 이제 적은 금액이 되지 않았던 게 이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전에는 계속 솜방망이 처벌로 뭐 몇십만 원 아니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여론으로도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서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서명지,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언론에서도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500만 원이 부과된 것 같습니다. 최근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자신이 진행하는 생방송 중에 동물을 학대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강아지를 패대기 치고 목을 조르는 등 잔인한 학대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 3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정서 교감을 위해서 들여온 동물인데 그 동물을 반대로 오히려 학대하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는 사실 인간 심리의 그 가학성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다시 말해서 그 개인한테도 안 좋고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든가 지인, 더 나아가서 사회에도 사실은 그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렇듯 매년 잔인한 동물 학대 사례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송치된 인원은 약 1,900여 명, 기소 건수도 약 2.2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때문에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이 미미해 동물 학대가 근절되기 어렵다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동물 학대를 통해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금 더 강화됐고요. 그리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는데 이제 벌금형으로 저희가 바뀌게 됩니다. 현행 법상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몇 가지 규정해 나열하고 있는데요. 명백한 동물학대라도 법에 나열된 행위에 포함되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2022년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지금,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쩌면 숙명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책이 우리의 동물 보호와 복지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충분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